한 남자가 국밥집에 거짓골로 들어왔습니다. 국밥 하나만 주시오도는 나중에. 돈 없어도 드세요. 대신 사람 예의는 잃지 말고요. 그날 이 국밥집에 들어온 노인은 거짓골의 막내꾼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미혼모인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러 온 재벌 회장이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버티나 보자.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보자. 하지만 불과 15분 뒤 이 노인은 이 국밥집 한가운데서 평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도대체 이 국밥 한 그릇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사람을 시험하러 온 그날 무너진 건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회장 자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국밥집에서 시작된 가장 잔인하고도 따뜻한 시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챕터 세계관과 일상 국밥은 사람을 안 속인다. 새벽 5시 청명시장 골목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국밥집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김은 따뜻했습니다. 박선영은 가마솥 뚜껑을 열고 국물을 저었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사골 국물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습니다. 선영은 국자를 천천히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은 거짓말을 못해. 따뜻하게 끓여야 따뜻해지고 버티면 버틴 만큼만 남는 거지. 선영의 손등에는 작은 화상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20해 가까이 이 가게를 지켜온 흔적이었습니다. 흉터마다 이야기가 있었지만 선영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았습니다. 선영은 40입니다. 미혼모입니다. 20살에 아이를 낳았고 세상은 그때부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선영은 아이를 업고 새벽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김치를 담았고 설거지를 했고 배추를 날랐습니다. 손이 터지고 등이 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선영은 작은 국밥집 한 칸을 얻었습니다. 청명국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미혼모가 하는 가게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진심으로 뜨겁게 끓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둘 손님이 왔습니다. 국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트럭이 뒤로 들어왔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물이 끝내줍니다. 아침부터 힘나네요. 선영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손은 빨랐습니다. 그릇을 챙기고 김치를 올리고 국물을 뜨는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선영은 그저 청명국밥 사장이었습니다. 미혼모도 상처받은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밥을 잘 끓이는 사장이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귤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44의 나이에도 어딘가 소년 같은 표정이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도연을 보자 자연스럽게 그릇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오늘은 덜 춥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가마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추운데요. 근데 추운 건 익숙해요. 도연은 말끝을 삼켰습니다. 선영의 손등에 있는 화상 흉터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상처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미워하라고 시켜도 미워하기 어렵다. 도연은 대기업 유통계열 임원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만큼은 그냥 도연이었습니다. 직함도 재산도 가문도 필요 없었습니다. 선영 옆에 있을 때만은 그저 한 남자였습니다. 선영을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선영은 도연 앞에 국밥을 놓았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연은 국밥을 먹으며 가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가마솥 앞에 서서 국물을 저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도연에게는 무척 단단해 보였습니다. 부서질 것 같으면서도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함이었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 가게에 온 날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을 찾다가 우연히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물 맛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그날 이후 매일 이 가게에 왔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의 말투를, 손놀림을,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연은 국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선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도연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선영은 잠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따뜻함이 언제 사라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집안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혼모, 재래시장 국밥집 사장, 학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자신을 누가 며느리로 받겠습니까? 선영은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이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 이정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여자 미혼모라며 우리 집에 들이려면 증명부터 해라. 도연의 손에 쥔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시험할 건 아니잖아요. 정호는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시험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무슨 사랑 타령을 해도 마찬가지다. 증명 못하면 결혼도 없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이 캄캄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선영 씨는 증명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선영의 신상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혼모 재래시장 국밥집 이게 우리 집 며느리라고? 정호는 72입니다. 국내 굴지의 식품유통그룹 창업회장입니다. 전쟁 직후 고아에 가까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10살 때부터 막노동을 했고 노점을 했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돈만이 가족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정호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봐야겠군. 그 여자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 돈에 약한지, 가난에 찌든 건지, 내 아들 재산만 노리는 건지 밑바닥을 봐야 한다. 정호는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밑바닥을 봐야 진짜가 나온다. 내가 그 밑바닥을 확인하겠다. 새벽 5시 선영은 다시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선영은 국자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국밥은 사람을 안 속여. 끓이면 끓인 만큼 나오고 식으면 식은 대로 남지. 선영은 국물을 한 번 더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알아요.
하지만 선영은 도연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선영을 있는 그대로 봐줬기 때문입니다. 선영의 과거를, 상처를, 흉터를 보고도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뜨끈한 국밥 드시고 가세요. 아침 8시 청명국밥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아침을 먹으러 모여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국밥을 내고 반찬을 채우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익숙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헐렁한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 손에는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에서는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망릴꾼처럼 보였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손님들이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노인은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묘하게 당당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 앉으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국밥 하나, 돈은 나중에.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국밥집은 왜 와? 요즘 공짜 밝히는 사람들 참 많아. 중년 남자 손님이 혀를 찼습니다. 선영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눈빛은 탁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영도 한때 저런 눈빛을 가졌었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선영은 냄비 뚜껑을 툭 닫고 그릇을 꺼냈습니다. 국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고기도 평소보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선영은 노인 앞에 국밥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배고프면 사람 예의도 무너져요. 노인은 선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영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동정도 아니었고 무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 앞에 밥을 놓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바로 이정호였습니다. 정호는 신분을 감추고 직접 선영을 시험하러 온 것입니다. 정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공짜를 주면 그 다음은 요구가 커진다. 사람은 다 그렇다. 이 여자도 똑같을 거다. 지금은 착한 척하지만 나중엔 달라질 거야. 정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입안에서 국물이 퍼졌습니다. 고소하고 진했습니다. 정호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선영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김치를 더 담아왔습니다. 노인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김치 더 드세요. 국밥은 김치랑 먹어야 제맛이에요. 정호는 김치를 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왜 더 주지? 계산이 있나? 나중에 뭘 요구하려고? 하지만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다른 손님들을 챙기러 갔습니다. 정호는 국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국물이 목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맛이었습니다. 정호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60년대 말 겨울, 정호는 16이었습니다. 공장 앞에서 일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일감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주머니엔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국밥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가 났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애야, 왜 그래?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고는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먹어. 배고프면 사람 예의도 무너지는 거야. 정우는 그날 국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국밥이 따뜻해서 울었고, 아주머니가 고마워서 울었고, 자신이 비참해서 울었습니다. 정우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다신 이런 신세 안 된다. 절대로. 정우는 그 뒤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돈만 믿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지금 정우는 선영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배고프면 사람 예의도 무너져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정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연일 뿐이다. 그냥 흔한 말이야. 정우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영이 다가왔습니다. 더 드실래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됐어.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영이 물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주신다고 했죠? 정우는 멈칫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하나 지켜봤습니다. 선영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세요. 아니면 안 주셔도 돼요. 정우는 선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그러지? 돈도 안 받으면서? 선영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배고플 때 공짜로 밥 얻어먹은 적 있어서요.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말했어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베풀라고.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빈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정우는 작업복깃을 세우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여자는 뭐지? 계산인가, 진심인가? 정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평생 의심하며 살았는데 선영은 달랐습니다. 너무 순수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우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국밥집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다시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우는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선영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노인이 먹었던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어르신 눈빛이 슬펐어. 많이 힘드셨나 봐. 선영은 그릇을 헹구며 작게 웃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으면 좋겠다. 사흘 뒤 정우는 다시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선영은 정우를 보자 자연스럽게 그릇을 꺼냈습니다. 또 오셨네요. 앉으세요. 정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정우는 묻지도 않았는데 김치가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국밥을 먹으며 선영을 관찰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손님들을 챙기고 주방을 오가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지갑을 꺼내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일부러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갑이 열리며 헐값 지폐 몇 장과 낡은 명함들이 흩어졌습니다.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선영이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지갑과 돈을 주워 모았습니다. 명함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정우는 선영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돈을 보고 뭘 생각할까? 불쌍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우습다고 생각할까? 선영은 지갑을 정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갑 떨어졌어요. 정우는 지갑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그거 내가 가져.
난 내일도 밥 먹어야 하니까. 돈 없으면 또 외상 얻어먹어야지. 연기였습니다. 정우는 선영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돈을 가질까? 아니면 거절할까? 만약 가진다면 선영도 결국 돈에 약한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내일이 더 추워져요. 가져가요. 선영은 정우의 손에 지갑을 쥐어줬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우는 지갑을 받으며 흔들렸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뭘까? 계산인가, 진심인가? 정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가게를 나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골목 한쪽에는 낡은 공중전화 박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엔 쓰는 사람이 없었지만 시장 사람들이 추억 삼아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공중전화 박스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이런 공중전화로 어머니께 전화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역전화를 걸었고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그때 울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자꾸 옛날 생각이 나지? 그건 다 지나간 일이야. 정우는 다시 국밥집 쪽을 돌아봤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좀 더 봐야 해. 저게 진짜인지 확인해야 돼. 그날 오후 시장에 낯선 분위기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를 낀 여자였습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이힐이 시장 바닥을 딱딱 울렸습니다. 시장 풍경과 너무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뭐하러 온 거래? 미라는 청명국밥 앞에 섰습니다. 가게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웃음이 입가에 걸렸습니다. 여기가 그 국밥집? 도연이 정신이 나갔네. 미라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주방에서 미란을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영은 미란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도연에게서 들었습니다. 도연의 고모, 가문을 지키는데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미란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그릇, 벽에 붙은 메뉴판, 모든 게 미란의 세계와 달랐습니다. 미란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혼모가 재벌 며느리? 세상이 참 쉬워졌지.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때 도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도연은 미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고모, 여기서 이러지 마요. 미란은 도연을 비웃었습니다. 너 정신 차려. 이 여자가 뭔지 알아? 미혼모야. 아이 아버지도 모르는 여자라고.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난 가족을 지키는 거야. 너 그 여자가 뭘 숨기는지 알아? 내 재산만 노리는 거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고모, 그만하세요. 하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우리 도연이한테 뭘 바라는 거야? 돈? 신분? 아니면 애 아빠 찾아준 거에 대한 보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미란을 봤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숨긴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끄럽지 않으면 왜 숨겨? 당당하면 다 말하지. 선영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혼자 낳았어요. 20살 때요. 아이 아버지는 도망갔고 가족들은 저를 버렸어요. 전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20년 동안요. 선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건 제가 미혼모라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선영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전 도연 씨 재산 필요 없어요. 저도 제 가게 있고 제 삶 있어요. 그냥 도연 씨가 좋았어요. 처음으로 저를 사람으로 봐줬으니까요. 정우는 가게 밖 구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공격, 선영의 대답, 도연의 손길. 정우는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은 떨리고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상황에서 무너질지 버틸지 지금이 진짜 시험이다. 선영은 버텼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느꼈습니다. 흔들림이었습니다. 미란이 떠난 뒤 시장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선영 옆에서 같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선영 씨, 괜찮아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이런 시선 20년 동안 받아왔으니까. 도연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기가 묻은 손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선영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선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은 선영을 시장 떡볶이 포장마차로 데려갔습니다. 포장마차 옆에서는 낡은 라디오가 90년대 발라드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문세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은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노래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예요. 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선영이 엄마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우셨어요.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책임져라. 근데 엄마는 도와주지 않겠다고. 선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엄마랑 한 마지막 대화. 도연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덕분에 강해졌으니까. 아이도 잘 컸고요. 이제 대학생이에요. 도연은 선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죠. 아버지가 뭐라 해도.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떡볶이를 집던 젓가락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도연 씨. 도연은 진지했습니다. 전 선영 씨 없이 못 살아요. 선영 씨가 있어야 제가 사람 같아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웃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불안해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 그 말이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고마운 말이었나? 밤늦게 선영은 가게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게 2층에는 작은 투룸이 있었습니다. 선영과 아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겸 부엌이 있고 작은 방 2개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들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민준아, 앉아. 방문이 열렸습니다. 20살 아들 민준이 나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엄마, 늦었어요. 일 많았어요?
선영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미안. 엄마가 일 좀 있었어. 민준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엄마가 미혼모냐고. 재벌집이랑 결혼한다는 소문 들었다고.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 그랬어요. 맞다고. 근데 우리 엄마가 제일 멋지다고. 20살부터 날 혼자 키워서 대학까지 보낸 엄마라고. 선영은 민준을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고마워. 민준은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 사람이 엄마 잘 대해주면 전 찬성이에요. 다음 날 시장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선영이 아이 아버지가 따로 있다더라. 애가 누구 애인지도 모른대. 재벌집 아들한테 접근한 거래.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아침부터 손님이 줄었습니다. 평소엔 자리가 모자랐는데 오늘은 텅 비었습니다. 선영은 가마솥 앞에 서서 국물을 저었습니다. 국밥이 남았습니다. 그릇에 담아놓은 국밥들이 식어갔습니다.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국밥이 남는 날이 제일 무섭다. 사람이 안 온다는 건 내가 또 버려진다는 거니까. 정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의 출처를 알았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시장 상인 몇 명에게 돈을 주고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정우는 미란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란아, 내가 소문 퍼뜨렸지? 미란은 태연했습니다. 오빠가 시작한 거잖아요. 시험하자고 한 게 누군데요? 전 도와준 거예요.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정우가 선영을 시험하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겠어. 이 여자가 진짜 버틸 수 있는지. 정우는 다시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막일꾼 차림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한산했습니다. 손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정우는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밥 하나. 선영은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웃었습니다. 드세요. 정우는 국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정우는 사흘 동안 매일 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외상이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받아줬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정우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나 때문에 손님이 떨어졌나 보네. 가게 안 손님 몇 명이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정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책임져야지. 외상값이라도 갚아야 하나? 한 손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노숙자 때문에 손님이 안 오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국밥집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선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를 봤습니다. 선영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아저씨 때문 아니에요. 정우는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약한 사람부터 탓하니까. 제가 약하니까 탓받는 거예요.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정우의 얼굴에 균열이 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을 시험하는 사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우를 감싸줬습니다. 정우는 일어섰습니다. 말없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정우는 골목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틀 뒤 도연은 미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아, 너 지금 당장 와. 봐야 할 게 있어.
도연은 미란의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미란은 도연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란은 서류를 밀었습니다. 그 여자 아이 출생 관련 서류야. 도연은 서류를 들었습니다. 출생신고서, 병원 기록, 그리고 몇 가지 서류들이었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보는데 미란이 말했습니다. 아이 아버지 란이 비어 있어. 누구인지도 모른대. 아니, 어쩌면 여러 명 중에 누군지 모르는 거일 수도 있고.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모,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 인생 끝나는 거야. 그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 가문에 얼룩이 생기는 거라고.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모, 선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사랑에 눈먼 거야. 깨어나, 도연아. 도연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란이 정말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을 믿고 싶었습니다. 고모, 전 선영 씨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도연이 나가려는데 미란이 말했습니다. 오빠도 곧 움직일 거야. 내가 정신 못 차리면 오빠가 직접 나설 거라고. 도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청명시장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세단 세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정호였습니다. 더 이상 낡은 작업복도 헝클어진 머리도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구두,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뒤따라 비서들이 내렸습니다. 시장 전체가 멈췄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서 봤어. 저 사람 그 회장 아니야? 식품그룹. 막일꾼 아니었어? 정호는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정호는 청명국밥 앞에 섰습니다. 선영은 주방에서 국물을 젓고 있었습니다. 밖이 시끄러워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차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장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외상으로 국밥을 먹던 막일꾼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우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우는 선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선영 씨,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막일꾼 노인의 거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정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정호, 한국식품유통그룹 회장, 그리고 이도연의 아버지입니다.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선영은 명함을 받습니다. 손이 떨려서 명함이 흔들렸습니다. 도연 씨 아버지?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난 지난 며칠 동안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막일꾼으로 변장해서 외상으로 밥을 먹으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했습니다. 선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시험요? 정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결혼, 난 반대합니다. 당신이 미혼모라는 사실 우리 집엔 흠입니다. 그때 도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호는 도연을 봤습니다.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내가 직접 나선 거다. 도연이 선영 앞으로 갔습니다. 선영은 도연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 국밥집 정리하십시오. 우리 집 며느리가 재래시장에서 장사할 순 없습니다. 선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당신 아이. 내 호적에 올리려면 검증부터 받아야 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출생 배경이 어떤지 다 확인해야 합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누가 저를 검증하는 자리에 서는 순간 제 인생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요. 도연이 선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선영 씨,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하지만 선영은 손을 뺐습니다. 도연 씨. 선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그만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영 씨, 무슨 소리예요? 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근데 내가 나를 버리진 못해요. 선영은 정호를 봤습니다. 회장님, 전 검증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아이도, 제 가게도, 제 인생도 누구한테 증명받을 필요 없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20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아이 낳고 키우고 가게 열고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전 당당해요. 정호는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 씨, 미안해요. 당신 때문에 힘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지는 것도 싫어요. 도연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제발. 선영은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잠그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선영 씨, 문 열어요. 하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무너졌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선영과 도연을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정호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불이 꺼졌습니다. 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긴 건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화려했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선영과 도연을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정호는 일어나 집 안을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정호의 과거가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정호는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적였습니다. 오래된 서류, 흑백 사진, 낡은 장부들이 나왔습니다. 창업 초기 사진도 있었습니다. 20대 정호가 노점에서 물건을 팔던 사진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정호는 상자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라벨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2월. 정호는 카세트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녹음기를 찾아 카세트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호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도 공장 앞에서 쫓겨났다. 일감이 없었다. 돈도 없었다. 배가 고파서 국밥집 앞에 주저앉았다. 젊은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줬다. 그리고 말했다. 먹으라고. 배고프면 사람 예의도 무너진다고.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카세트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나는 울었다. 국밥을 먹으며 울었다. 이렇게 따뜻한 게, 이렇게 고마운 게 세상에 있구나. 나도 언젠가 성공하면 이 아주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정우는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배고프면 사람 예의도 무너진다. 선영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정우가 평생 가슴에 새겼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그 말을 잊었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정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창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정우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시험했습니다.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돈을, 권력을, 지위를. 하지만 무엇을 잃었을까요? 정우는 아들과의 관계를 잃었습니다. 며느리를 얻을 기회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었습니다. 정우는 카세트를 다시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젊은 정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우는 차가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청명국밥으로 갔습니다. 가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 씨,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두드렸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도연 씨, 소용없어요. 선영이가 어제부터 문 안 열어요. 도연은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선영 씨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가게를 내놓는다는 말도 있어요.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도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이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어젯밤에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 씨, 제발 문 열어요. 우리 이야기해요. 하지만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미란이한테 받은 서류 다시 확인해봐. 비서는 놀랐습니다. 회장님, 왜요? 정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해. 정확한지 확인하라고. 비서는 나갔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미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비서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우는 비서를 봤습니다. 무슨 문제? 비서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원본 서류와 대조해 봤습니다. 일부가 조작됐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비서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아이 출생신고서의 아버지란 원본에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란 이사님이 제출한 서류에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원본 서류에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준 서류에는 그 부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란이가 조작했다는 거냐?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란 이사님 통화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시장 상인 몇 명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란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시험한다고 만든 판이 누군가에겐 칼이 됐구나.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를 봤습니다. 미란 당장 불러. 1시간 뒤 미란이 왔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미란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미란은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정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작했지. 서류를. 소문도 내가 퍼뜨렸고. 미라는 변명했습니다. 오빠를 위해서였어요. 가문을 지키려고. 정우는 소리쳤습니다. 가문을 지킨 게 아니야. 사람을 죽인 거야. 미란이 멈칫했습니다. 정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미란, 내가 한 짓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무너졌어. 미란이 대꾸했습니다. 오빠가 시작했잖아요. 시험하자고 한 게 누군데요? 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정우가 시작했습니다. 선영을 시험하자고 했습니다. 미라는 정우의 뜻을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정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맞아, 내가 시작했지. 내가 잘못했어. 정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정우는 일어섰습니다. 미란을 봤습니다. 내가 바로잡을게. 내가 만든 잘못이니까. 정우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청명시장으로. 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늦진 않았으면 좋겠다. 정우의 차가 청명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청명국밥이 보였습니다. 가게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영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자에 그릇들을 담고 벽에 붙은 메뉴판을 떼고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여기까지 몰았구나. 그때 도연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 씨, 정말 떠나려고요? 선영은 손을 멈췄습니다.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 씨 왜 왔어요? 도연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떠나지 마요.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당신 아버지가 저를 받아들일 리 없잖아요. 도연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선영 씨만 있어주면 돼요. 선영은 손을 뺐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 씨, 전 더 이상 검증받고 싶지 않아요. 제 아이도, 제 과거도, 제 인생도 누구한테 증명하는 삶은 싫어요. 도연이 말하려는데 가게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박선영 씨, 정우였습니다. 정우가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선영은 정우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또 왜 오셨어요? 정우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선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 이미 결정했어요. 이 가게 정리하고 아들이랑 지방 내려갈 거예요. 정우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선영은 서류를 봤습니다. 출생신고서 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서류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우는 설명했습니다. 제 동생 미란이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아이 아버지 정보를 지워서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도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모가 이런 짓을?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예요? 정우는 미란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미란아, 내가 한 짓 다 밝힐 거야.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오빠, 그러지 마세요. 전 오빠를 위해서. 정우는 손을 들어 미란을 막았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 내 욕심이었지. 정우는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중앙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옛날 장날 행사를 하던 무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우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나둘 나왔습니다. 선영도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도연이 선영을 따라왔습니다. 정우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정호, 한국식품유통그룹 회장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우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막일꾼으로 변장해서 이 시장에 왔습니다. 청명국밥에서 외상으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선영은 무대를 올려다봤습니다. 정우는 선영을 봤습니다. 박선영 씨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우는 미란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더 나아갔습니다. 소문을 퍼뜨렸고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선영 씨의 아이 출생 서류를 조작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미란은 소리쳤습니다. 오빠, 당신이 시작했잖아요. 시험하자고 한 게 누군데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선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영은 정우를 봤습니다. 정우는 선영 앞에 섰습니다. 박선영 씨, 정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거짓골로 막일꾼으로 외상으로 당신의 밑바닥을 보려고 했습니다. 선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돈에 약한지 가난에 찌든 건지 제 아들 재산만 노리는 건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정우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정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도연도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정우는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건 당신의 밑바닥이 아니라 제 밑바닥이었습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미혼모라서 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흠으로 만들며 살아온 게 죄였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옛날에 당신처럼 국밥 한 그릇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사람 예의도 무너진다고. 선영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선영이 정우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정우는 계속했습니다.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잊었습니다. 성공하면서 돈을 벌면서 권력을 가지면서 사람을 잊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선영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시험한 것, 당신을 의심한 것, 당신을 검증하려 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선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선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과를 받는다는 건 내가 용서할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구나. 정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국밥값 외상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켜온 삶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발 도연이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시장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회장을 봤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전 용서가 뭔지 잘 몰라요. 20년 동안 용서받아 본 적이 없어서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과받는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건지.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사과 받을게요. 석 달 뒤 봄이 왔습니다. 청명시장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청명국밥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예전보다 손님이 더 많았습니다.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청명국밥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이네. 가게 한쪽에는 작은 모금함이 있었습니다. 시장 아이들 급식 지원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선영은 국물을 저었습니다. 여전히 새벽부터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영 씨, 이 그릇들 어디 놓을까요?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선반에 놓으세요. 도연은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였습니다. 손님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남편 되시는 분, 일 참 열심히 하시네요. 선영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전에 결혼했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정우도 앞치마를 메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오셨어요? 상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도 일하러 왔습니다. 정우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쉬셔도 돼요. 매일 오시는데 힘드시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설거지 해보니까 사람 인생도 좀 닦이는 것 같더군요. 정우는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정우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뭔가 하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한 줄 몰랐어. 정우는 석 달 전 선영에게 무릎 꿇은 뒤 변했습니다.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정우는 일주일에 사흘은 시장에 왔습니다.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가끔 손님을 맞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시장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우를 그냥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친근하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선영, 도연, 정우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국밥을 나르고 그릇을 치우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세 사람의 호흡이 맞았습니다. 한 할머니 손님이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국밥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정성껏 끓였거든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선영은 가마솥을 보며 말했습니다. 국밥은요, 혼자 끓일 때보다 여럿이 끓일 때 더 맛있어져요. 마음이 더 들어가니까요. 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따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줄었습니다. 선영은 가마솥 뚜껑을 덮었습니다. 정우는 설거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연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선영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은 대학 수업을 마치고 가게에 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선영은 민준을 보며 웃었습니다. 왔구나. 배고프지? 국밥 먹을래?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국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이 학교 잘 다니고 있지? 민준은 정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장학금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우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우는 민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했습니다. 장학금 형태로요. 민준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엄마가 내게 준 국밥값입니다. 그 값을 이제야 갚는 겁니다. 민준은 그제야 받아들였습니다. 선영은 민준 앞에 국밥을 놓았습니다. 민준은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민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20살부터 혼자 키웠는데 잘 자랐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네 사람은 가게 안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선영이 국밥을 끓여왔습니다. 모두 함께 먹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선영 씨, 다음 주 결혼식 사진 언제 받을 수 있대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나온대요. 사진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웨딩드레스 입은 거 보고 제가 울었잖아요. 사진도 예쁠 거예요. 모두 웃었습니다. 정우도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정우는 국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정우는 평생 성공만 쫓았습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쌓고 지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재래시장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며느리와 함께 일하고 손잡벌 되는 민준과 밥을 먹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 씨, 국밥 정말 맛있습니다. 선영은 웃었습니다. 회장님, 국밥은요, 뜨거울 때 먹어야 돼요. 늦게 후회하면 식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늦었지만 아주 늦진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네 사람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에 저녁 불이 켜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이 시장이 낮게 보였습니다. 가난하고 낡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행복해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웃는 모습이 제일 좋아요. 선영은 민준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고마워.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다시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선영은 국자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국밥은 사람을 안 속여. 정성껏 끓이면 정성이 나오고 사랑으로 끓이면 사랑이 나와.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였습니다. 국밥 2개 주세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드릴게요. 선영은 국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정성껏 사랑으로 뜯습니다. 그릇에 담고 김치를 올리고 손님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가 국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김이나.
따뜻해.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따뜻한 거 먹으면 힘이 나.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사과는 내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었어. 그 사과가 나를 다시 사람으로 세웠어.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다시 믿어보기로 했어. 그게 바로 행복이야. 선영은 다시 가마솥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물을 저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사과한 회장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서셨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